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단속반. 단속반. 야, 가짜뉴스. 나 반드시 돌아와서 끝낸다. 너희들 가짜뉴스와의 전쟁. 자, 이 골 때리는 기사가 떴습니다. 네. 윤미향 사건 담당 부장판사가 회식 중 쓰러져 사망했대. 아니 정말 안타까운 기사인데 그럼요, 안타까운 일인데. 제목을 왜 윤미향 사건 윤미향 의원을 왜 이름을 여기 왜 쓰나요? 윤미향 사건, 윤미향 뭐 의원이랑 무슨 뭐 술 먹다가 언쟁 끝에 밀쳐서 쓰러졌나? 난 그런 정도의 그 연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윤미향 의원이. 근데 그냥 윤미향 사건을 담당했었던 판사야. 근데 이걸 이렇게 땡겨 쓰는 건 뭐야? 미필적으로 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 판사가 얼굴에 뭐 났다고 뽀록지. 네, 그 대상포진. 대상포진. 얼굴에 뽀록지로 났다고, 대상포진 났다고. 네, 뭐 김경수 8개월 지사가 동안 마치 뭐 잘못한 것처럼. 그쵸. 김경수 지사가 마치 그 낙에 만든 것처럼 기사를 또 썼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 김경수 판사 얼굴에 뽀록지 난 거랑 윤미향 사건을 한때 담당했던 판사가 회식 중 쓰러져 사망했다는 이 기사, 이 제목 자체가 가짜 뉴스를 넘어선 아주 악의적인 이런 거가 정말 언론의 아주 나쁜 짓인데요. 자, 실제로 다른 기사를 보면 말이죠. 그냥 현직 판사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뉴시스는 좀 더 취재를 한 거야. 왜 이렇게 윤미향 사건 판사라고 안 썼나 봤더니 저 아래 내려가니까 윤미향 재판 말고도 조수진 재판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윤미향 걸었다가는 야, 조수진 있는데 왜 윤미향으로 걸었어? 이럴까봐 일말에 조짐 당할까봐 그냥 드라이하게 쓴 거야, 뉴시스는. 네. 근데 뉴스원은 그냥 대구 그냥 한유주 기자. 한유주 네. 기자 기억합시다. 네. 한유주 기자. 한유주 기자한테 알려주. 자, 알려주. 계속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자, 엉터리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박원순 시장 폰이 경찰에서 들여다봤대요. 근데 이렇게만 기사를 쓰면 안 되지. 서울신문은 기본적으로 이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확 경도돼 있어요. 다른 거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젠더 문제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응?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 최소한. 네. 뭐 이거 뭐야? 같은 기자인데 이렇게 달라졌어. 두 개를 썼네요, 어? 기사를. 어느 게 진짜야? 하나가 이제 어제 쓴 거고. 요게 원래 원본이고. 네, 아니요. 네, 그쵸. 이게 요게 원본이고. 원본이고. 네, 이게 원본이고. 자기가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원래 쓸 수 써도 뭐라고 안 하나요?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내가 네. 언론사. 근데 이제 일종의 낚시죠. 지난번에 그 박미선 씨 기사를 50개를 계속 제목만 바꿔가지고 출고했던 조선일보가 욕을 먹었던 것처럼 일단 여기 기사가 팔리니까 좀 비슷하게 해서 하나 더 쓴 건데. 네. 그나마 나중에 쓴 건 좀 낫네요. 스모킹 거는 없다. 네. 못 찾았다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박지선 씨 죄송합니다. 개그맨 박지선 씨와 관련된 보도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이제 장사가 되니까 자꾸 쓰는 겁니다. 한 번 단독인데 또 두 번 단독이야. 근데 약간 달라졌다면 스모킹 건이 없다. 이런 내용. 결국은 봐도 별거 나올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른바 요 사건은 좀 이 성추행 피소 사실의 유출 경위와 관련된 조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김재련 씨 등 이른바 그 고소인 측에서는 마치 뭐 박원순 시장 쪽에서 경찰이나 또는 청와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알려져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뭔가 결행한 것처럼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이 피소 사실 유출 경위
조사와 관련해서 그토록 뭐 하자 말자 했던 포렌식을 통한 휴대전화 공개, 유족 측 변호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해줬답니다. 근데 아무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클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클리어 해주는 기사를 안 써요. 어찌됐든 간에 됐고요. 성추행 했고요.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임당에서 최초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모 여성 후보가 출사표를 발표했어요. 조금 전에. 근데 거기 보면 박원순 성추행 사건 이렇게 그냥 박아서 명토 네. 박아서 그냥 언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큰일 날 사안이죠. 김종희 위원장은 뭐 음흠. 성폭력이라고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추행 사건, 성폭력 사건 뭐 이런 거 뭐 언어 이게 그 단어 선택에 별 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추행과 성폭력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도성이 네.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지금 이 고소 사실의 유출자는 이 언론들이 많이 안 씁니다만 어머니랑 친한 목사였다라고 이미 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고소장이 고소장 형태로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고소장인데 고소장이라고 하는 형식의 문건의 외양을 가지고 언론에 SNS에 유포가 되죠. 근데 누군가 봤더니 어머니와 친한 목사였어. 그럼 이 사람들이 고소 사실을 유포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요 수사는 그냥 종료를 해야 됩니다. 박원순 폰까지 들여다볼 사안도 아닌데 좋습니다. 박원순 폰 봤어? 근데 없었지. 스모킹건 없다며. 그러면 요거는 빨리 무혐의 털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돼요. 어머니와 그 목사, 기도해달라고 했던 사람.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유포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벽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의 주장인 것 아닙니까? 고소장이라는 것이.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법기관 검경에서 조사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만약에 다툴만 하면 다퉈달라라고 하는 최초의 행정 문건인데 마치 그게 무슨 확정 사실인 것처럼 유포가 되도록 하면 그건 당연히 명예훼손입니다. 저한테 하루에 고소장이 한 대여섯 개가 날라와요. 기자질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장이 막 날라옵니다. 그 고소장대로 기사를 쓰면 다 특종이게? 응? 고소장에 보면 저 B라는 정치인이 진짜 나쁜 놈이야.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 산 넘고 물 건너서 수사하고 압수하고 그래도 혐의가 입증될까 말까 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게 고소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공개해? 기사 못 써요. 만약에 이게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1차 자료들이 되게 빵빵해. 뭐 녹취 다 있고 뭐 예금 계좌 막 넘어간 거 수표 막 다 찍혀 있어.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니셜로 보도를 합니다. 정치인 B씨에 대해서 뭐 그의 운전수가 네. 운전기사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라고 일부 발생 기사를 써요. 근데 그 내용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큰일 나요. 근데 이 사안은 박원순 고소장이라고 해서 마치 이게 무슨 뭐 서류 형식을 띠니까 더 믿음직스럽고 보이는 착각을 주고 네, 뭔가 공신력이 있는 공신력 있어 것처럼. 보이고 이게 유포가 됐어. 그러면 이 어머니와 친한 목사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건은 됐어요. 네. 어머니와 친분 있는 목사 등 교회 관계자. 이거 정말 이 사안 자체가 그릇되게 일반인의 인식에 심어지도록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하신 분들인데, 아직 뭐 제대로 진전이 없어요. 아직 제대로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 생각나시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한 사안. 이게 혐의는 있으나 유가족들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요거는 친고죄예요. 그러니까 유족이 처벌 의사를 밝혀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정말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명백하잖아요. 비웃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처벌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유족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요 사건도 박원순 고소장 문건 유포자 3명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 자체로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이것도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가세연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뭐 하는 겁니까? 유족들은 아직까지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제는 과거 참모들이라든가 그 캠프에 있던 분들이 이제는 좀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아직도 이게 눈치를 보고 있을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근데 조선일보에서 한번 확 긁잖아요. 네. 그럼 쏙 들어갑니다, 다들. 그러니까 대부분 공직에 있거나 또 정치판에 있는 분이라서 하여튼 그 조선일보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조중동은 물론이고 포털을 못 건드리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조국 장관밖에 안 보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젠더 선거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이름의 보궐선거가 착착 국힘당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있죠. 이수정 교수, 국힘당 경선 준비위에 결국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치 무슨 젠더 문제 때문에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하겠다라고 할 때도 이상했지만 결국은 이제 정치판 가장 정치적인 행위가 뭡니까?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가장 정치적인 핵심 기능으로 이제 참여를 합니다. 아무런 비판적인 문제의식도 없어요. 자, 요거는 언론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사가 없어졌네요. 왜 없어졌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유정 그 펜션 주인이 펜션이 문을 닫았대요. 네. 제주도 펜션. 그래서 기사가 떴구나. 고유정 사건 때문에 펜션이 폐업을 했는데 피해 보상 받을 길이 전무하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네. 사라지고 대신에 일부 인용이 됐다 하는 기사가 대체가 됐네요. 여기 보니까 펜션 주인이 손해배상의 일부 그나마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일부라서 휴업 손해와 위자료만 인정됐고 현재 이 고유정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길이 막막하다, 이런 기사가 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언론 보도 때문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 펜션 네. 위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굳이 보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득달같이 또 달려가서 보도를 해서 오히려 피해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고유정 때문인 거는 맞죠. 고유정 때문인 거는 맞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기자들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범위에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무슨 펜션인지. 결국은 언론사 또는 지자체에서라도 조금 나서서 좀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별로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네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 라임 옵티머스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민원연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조국 장관 보도 때보다 더 심한 거죠. 이 정도면 익명 검찰 관계자 발 기사가 한 절반 됐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검찰 발 얼굴 없는 검찰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기사를 쓰고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 라임 옵티머스는 실제로 대형 사기 사건, 금융 사기 사건이고 다중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한데 대부분 수사나 정치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수사 속보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하고 있고 결국은 구조적 문제나 피해자 입장에 대한 보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했고 쟤들이 저렇게 우리를 사기쳤어. 난 얘들 다 믿고서 이렇게 샀는데 판매한 놈들도 문제고 그 원래 그 상품을 만든 놈들도 문제인데 이런 그 구조적 문제 이게 왜 MB 박근혜 때 왜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가 횡행하게 됐나 그런 문제도 좀 제기를 해야 되는데 구조적 문제라든가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는 각각 1.3, 1.1%, 2.4% 합쳐서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여당이 왜 야당은 뺐냐 그러니까 여당은 있었다 뭐 사기꾼 말 왜 믿어 이런 식의 정치 공방과 수사속보 일부 수사속보 나머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뉴스가 이상하다 하셨잖아요. 그걸 또 민원연에서 제대로 짚은 분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일 1조 조국 장관이 따박따박 하고 있는 언론개혁, 투쟁, 개인의 가족의 투쟁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 8월 주거 침입 TV조선 기자 2명 그 다음에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페넷마이크 기자 1명에 대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 그러면 이제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나 봤어요? 그랬더니 뉴시스 기자 2명 이름이 안 나옵니다. 기자는 공인인데 그냥 종편 소속 기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거는 엉터리 기사죠. 미디어오늘 그나마 TV조선이라고 박았습니다만 얼굴은 없습니다. 모자이크를 왜 합니까? 기자가 방송할 때 모자이크하고 방송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기자들은 조국 장관 딸도 따님도 그냥 일반인이잖아, 민간인이잖아. 근데 조민 씨라고 그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름을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본인들은 무슨 얼굴 조금 나오면 그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네. 바로 이 친구 바로 TV조선 정수양 기자라고 합니다. 정수양 기자. 왜요? 잘생겼는데 왜 모자이크를 합니까? 잘생겼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수양 기자도 어머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어머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건 그런데 하는 행동이 이러니까는 저는 뭐 생김새와 상관없이 진짜 그냥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뭐 아니 그리고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미안함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잘생겼다고 한 거는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제가 같이 야단 맞는 기분이네요. 네, 화면에서 좀 올려주세요. 네. 자, TV조선 정수양 기자 등 2명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보도. 이렇게 써야죠 기사를. 네. 제대로 안 써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TV조선에서. 송치했더니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 진짜 이게 욕 나오네요.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 그럽니다. 네. 자,
사생활도 보호돼야 되지만 지나친 제한이다. 언론 자유가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아니 언론 자유가 위축되는 사람이 그렇게 가짜 뉴스를 멋대로 휘갈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말의 사과도 없고 본인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면서 무슨 언론의 자유를. 지금 언론의 자유를 네. 완전 가장 극단적으로 누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윤짜장님이신데, 네. 윤짜장이 한마디 했잖아요. 자기가 무슨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면서 국민에게 공정한 검찰권을 자꾸 얘기합니다. 너무 황당한 거지. 프랑스 혁명이라니. 조국 장관이 형법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 프랑스 혁명이 형법에 있어 되게 중요한 길로틴, 단두대를 통한 처형, 이른바 형벌과 혁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프랑스 혁명을 대혁명을 윤짜장이 얘기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쓰셨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이 대검 귀족과 법복 귀족을 타도한 프랑스 대혁명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복 귀족, 대검 귀족, 네, 칼을 차고 있는 귀족, 그다음에 관복을 입은 귀족. 요게 이제 제2계급, 제1계급은 성직자, 제2계급은 귀족이잖아요. 근데 3계급 평민들이 엎은 거 아닙니까? 삼부회를 통해서. 맞나? 아닐지 모릅니다. 네, 맞을 거예요. 네. 참 프랑스 혁명까지 마음대로 거침없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는 윤짜장. 이게 약간 가장 극단적인 그런 언론 자유를 느낌이에요. 누리고 있죠. 네. 그 최백은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이제 뭐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 중에 네. 전문가들이 그냥 비전문가들에게 사기를 칠 때 어려운 말들을 막 늘어놓으면서 어려운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한 발 물러서게 만든다.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전문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어려운 말들, 어려운 이야기들을 막 포장을 해서 굉장히 있어 보이게.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늘어놓으면은 그냥 볼 생각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미팅 같은 거 나가면 어려운 말 해야 좀 멋있어 보일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거 안 생기면 걔들은 나랑 말이 안 통해. 자, 또 옛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가짜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